아무튼 결론은 뭐 기능적인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현재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하거나 노트 10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1년에 노트 20의 후속 모델이 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S22 울트라로 기변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랩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만 보면 어떤 것이 S22 울트라고 노트 20 울트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비도 19.3대 9 비율로 동일하고요. 하지만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0메가픽셀에서 40메가픽셀로 바뀌었고요. 화면 크기가 6.9인치에서 6.8인치로 0.1인치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S22 울트라는 신형 M11 유기 재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도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이지만 S22 울트라에는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죠. 화면 밝기도 S22 울트라가 더 밝고 특히 HDR10 플러스에서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최대 175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도 비슷하지만 이 S22 울트라가 측면 라인이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엣지 라인도 S22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S22 울트라의 측면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의 길이는 같지만 두께는 더 두꺼워졌죠. 그리고 이 상단에 있던 유심 트레이가 하단 여기 우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마이크가 있어서 유심 핀을 잘못 찌를 확률이 높아졌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크기를 보면 S22 울트라가 노트 20 울트라의 후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21 울트라의 이 화면비가 20대 9였는데 S22 울트라는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한 화면비인 19.3대 9 비율로 바뀐 것이죠. 자, 가로폭은 S22 울트라가 0.7mm 더 넓어진 77.9mm입니다. 세로 길이는 S22 울트라가 1.5mm 더 짧아진 163.3mm이고요. 자, 두께는 S22 울트라가 0.8mm 더 두꺼워진 8.9mm입니다. 아마도 노트 20 울트라보다 더 커진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무게는 S22 울트라가 무려 20g이나 더 무거운 228g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도 출시 당시에는 정말 무겁다고 했는데 S22 울트라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입니다. 20g이면 뭐 충분히 체감되는 무게이고요. 자, 그립감은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S22 울트라보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저번 영상인 S21 울트라와의 비교편에서 S22 울트라의 이 그립감이 노트 20 울트라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실물을 비교해 보니까 노트 20 울트라가 더 그립감이 좋네요. 자, 후면을 보면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 색상이고 노트 20 울트라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입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미스틱 브론즈 색상은 지금 봐도 뭐 괜찮은 색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카메라는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 S22 울트라가 구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전작인 S21 울트라와 동일한 구성이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12메가픽셀 5배줌 망원 하나만 있지만 S22 울트라는 10메가픽셀 3배줌 망원과 10메가픽셀 10배줌 망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성능은 노트 20 울트라보다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는 카메라 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S22 울트라는 독립적인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정감은 카메라 섬으로 되어 있는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지만 출시 당시에 카메라 부분에 이 습기 문제로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S22 울트라의 이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정말 잘 달라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두 모델을 비교해 보면 화면의 크기가 0.1인치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같아 보이고요. 거기에 이 화면비도 19.3 대 9이기 때문에 더욱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해도 두 모델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화면 밝기도 두 모델이 비슷한데 S22 울트라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모델의 120Hz 가변 조사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는 S22 울트라 같은 경우 24Hz까지 조절되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60Hz까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 두 모델 모두 120Hz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S22 울트라 같은 경우 30Hz로 조절되고, 자, 이렇게 화면을 정지하게 되면 24Hz로 더 내립니다. 자,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영상을 재생하든 정지를 하든 모두 60Hz로 제어를 했고요. 확실히 S22 울트라가 더 세밀한 제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조작감은 두 모델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두 모델 간 차이점도 거의 없고요. 이 두 모델의 이 가로 세로 크기가 비슷한 것도 있고 화면비도 같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AP의 성능이 S22 울트라가 더 좋지만 실제 이 그래픽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비교 전에는 S22 울트라가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화면 설정은 두 모델 모두 HDR 극한에 두고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UHD 울트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가 원 UI 4.1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만 분명히 S22 울트라와 차이가 나도록 해놨을 겁니다. 자, 일단 두 모델의 이 기능적인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트 20 울트라는 이 WQHD 플러스 화질에서 120Hz 가변 조사율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S22 울트라는 밝기 최적화를 끄면 더 밝게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밝게를 켰을 때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서 이 사진 모드에서 최고 화질로 찍을 때 S22 울트라는 이 디테일 향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 S22 울트라는 전후면 카메라 모두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 설정에서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몇 가지 더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기능적인 차이점은 별로 없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삼성도 신제품과 구형 제품 간의 기능적인 차이점을 크게 두지 않는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S펜입니다. 두 모델 모두 S펜이 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작 사용할 일은 1년에 몇 번 없지만 말이죠. 이 S펜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동일하고요. 자, 그런데 노트 20 울트라에 이 S펜을 S22 울트라에 끼우면 삽입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삽입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S22 울트라의 S펜을 노트 20 울트라에 끼우면 어느 정도 삽입은 되지만 이 끝부분 눌리는 부분이 커서 완전 삽입이 안 됩니다. 요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고 이 기기 자체의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S22 울트라가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 3배 이상 빠른 속도인 2.5ms이고요. 이 속도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S펜 반응 속도와 동일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 역시 스펙대로 S22 울트라가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노트 20 울트라도 9ms의 반응 속도라서 결코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S22 울트라는 메인 광각 카메라가 108메가픽셀이고 망원 3배 줌과 망원 10배 폴디드 줌 카메라는 같은 화소인 10메가픽셀입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듀얼 픽셀이 지원되고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IS는 초광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지원해주고요.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메인 광각 카메라가 108메가픽셀이고 망원 카메라는
5배 줌 12메가픽셀입니다.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고요. OIS는 초광각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S22 울트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은 초광각 카메라는 위상차 검출 AF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는 점도 그렇고요. 자, 먼저 카메라 화면을 보면 사진 모드에서 초광각의 배율이 다릅니다. 화각은 120도로 동일하지만 S22 울트라가 0.1배 높은 편입니다. 아마도 이미지 센서가 달라서 그런 듯 보입니다. S22 울트라는 소니의 엑스모어 IMX 754 센서가 들어갔고, 노트 20 울트라는 삼성전기의 아이소셀 패스트 SAK2L3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은 S22 울트라의 이 초광각 카메라에는 위상차 검출 AF 기능이 들어가서 초점이 잘 맞는 편이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화각이 다릅니다. S22 울트라가 85도 화각이고 노트 20 울트라가 79도 화각입니다. S22 울트라가 이미지 센서도 개선된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S22 울트라는 이 망원 3배 줌과 망원 10배 폴디드 줌 두 가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5배 망원밖에 없는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는 실용성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모드에서는 S22 울트라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그런 기능이 없죠. 자, 이제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모델 모두 잘 나왔죠. 밝기는 노트 20 울트라가 더 밝게 나왔고요. 문제는 확대를 했을 때 나타납니다. 초점은 S22 울트라가 더 잘 잡는데 확실히 S22 울트라의 이 화이트 밸런스에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분명히 노란색 부표였는데 노트 20 울트라는 노란색 그대로 보여주지만 S22 울트라는 하얀색으로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이 사진은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초광각 사진은 두 모델이 정말 잘 나왔고요. 초광각 역시 노트 20 울트라가 더 밝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트 20 울트라의 사진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망원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5배 줌이어서 조금 더 가깝게 보이죠. S22 울트라는 3배 망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S22 울트라도 잘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노트 20 울트라는 정말 잘 나왔죠. 초점도 잘 맞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망원 10배 줌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디지털 10배 줌으로 찍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고요. 하지만 품질은 S22 울트라의 이 광학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이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디지털 3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확실히 S22 울트라가 초점이 조금 안 맞지만 선회도는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 보정을 잘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은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 자동으로 야간 모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조작한 것은 없고요. 두 사진 모두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초점도 잘 맞고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찍은 것은 노트 20 울트라였고 S22 울트라는 새롭게 적용된 슈퍼 클리어 렌즈 때문인지 아니면 세팅을 어둡게 해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어둡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을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두 모델 모두 OIS와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슈퍼 스테디 기능을 끄고 찍은 영상입니다. 두 모델 모두 OIS만으로 보정을 한 것인데 흔들림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은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켜고 찍은 영상인데요. 노트 20 울트라는 흔들림이 적은데 반해 S22 울트라는 많이 흔들립니다. 카메라 안정화 관련 업데이트를 4번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두 모델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먼저 S22 울트라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트 20 울트라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모델의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S22 울트라의 최대 음량이 노트 20 울트라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소리는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저음도 더 강한 것 같고요. S22 울트라의 음질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소리가 작아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고요. 물론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켜놓고 들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S22 울트라는 5000mAh이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4500mAh입니다. S22 울트라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20시간이고 동영상 재생시간은 20시간입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0시간 정도 하면 10% 정도 남을 듯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면 10시간 정도 봤을 때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최대 15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23시간입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2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10%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했을 때는 9시간 정도 보면 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트 20 울트라가 S22 울트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들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능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GOS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는데 S22 울트라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노트 20 울트라보다 쾌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냉각 성능은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사용성 측면에서도 일부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뭐 없어도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S22 울트라로 기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다르고요. 카메라는 확실히 S22 울트라가 더 좋았고요. 저는 어차피 직업이 유튜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것이고요. 뭐 만약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면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노트 20 울트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